이번 시간에는 변이계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변이계수를 변동계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계산의 방법입니다. 위험이라는 건 변동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런 변동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표시하는 계산이 표준편차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값이다. 그래서 편차가 크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거고 편차가 작다는 건 위험이 작다는 거죠. 그런데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편차의 값을 제곱을 하면은 분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산이라는 단어는 흩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계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과 편차로서 위험을 나타낼 때 수익이라는 건 뭘로 표시하는 겁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수익은 평균 내지는 기대값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평균은 클수록 그 다음에 위험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는데, 문제는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밑에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비교해 볼 때 A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5다. B는 평균이 20이고 편차가 20이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을 갖고 따진다면, 이 수익을 갖고 따진다면은 B가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편차를 갖고 따진다면은 A가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평균과 편차로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변이계수라는 용어로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변이계수라는 건 뭐냐? 말로 따진다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식으로는요, 위에가 표준편차입니다. 위에가 표준편차고 밑에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표준편차고 밑에는 기대 수익률. 제가 변기표 이렇게 연상하자고 그래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밑에가 되니까 단위당 수익 하나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편차는 작을수록 좋을 뿐만 아니라 변이계수도 낮을수록 바람직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를 보면은 평균은 B가 좋고 편차는 A가 줬을 때 이걸 변이계수로 계산하면 A는 0.5가 되고, 이 0.5라는 것은 수익률 1%에 대해서 위험이 0.5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B는요, 수익률 1%에 대해서 위험이 1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 물건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변이계수를 가지고 둘 중에 선택이 어려울 때는 A가 바람직한 물건이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으로 변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계수 변기표 해갖고 말로 나올 때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표준편차는 변동가능성 이렇게 용어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상관계수는요, 유사성을 따지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비슷하느냐 따지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과정에서 분산 투자할 때 물건과 물건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을 상관계수라고 하고, 상관계수라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1에서 0, 플러스 1의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럴 때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완전 음의 상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양의 상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닌 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서 이 세 개 용어가 같이 묶어 갖고는요, 우리가 변이계수의 변,
상관계수의 상, 표준편차의 표 해갖고 변상표 이렇게 묶어서 이 세 개 용어를 묶어서 기억을 합니다. 변이계수는 단위당 위험도,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유사성, 표준편차는 변동 가능성. 이 세 개를 용어로 기억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때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관계수를 갖고 판단을 하라. 변동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표준편차를 갖고 판단을 하라. 이러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변이계수라는 용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변이계수는 위에가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이고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투자 대상이 된다.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세 개 용어는 시험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죠.